동해안에서 상어가 출몰하는 일이 급증했다 합니다. 아침에 상어락하면 영화 조스에서나 봤지 우리나라 앞바다에 이 상어가 나타난다 하니 뭔 일인가 싶은데요. 그래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상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김맹진 연구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김맹진 연구소입니다. 예,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최근 동해안에서 상어 출몰이 잦다고 하던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동해해경자에 따르면 2021년에 2년에 한 건, 23년에 15도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예. 조금 더 정확한 출현 현황을 지난해 조사해보니 네. 동해안에서 출몰한 대형상어가 총 44마리로 더 네.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23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 점점 상어가 이래 자주 나오고 있는데 주로 상어가 언제 몇 월 달에 출몰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피서처에는 6, 8월에 집중적으로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해 이 기간에 25마리의 상어가 나타나 전체 출현 마리수 중 57%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출현하는 상어가 아열대성인 청상아리와 청세리상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발견된 게 아까 44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실제로 더 많은 상어가 동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에서는 체계적인 상어 출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협이라든지 수산자원공단, 어업인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파악한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상어는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지난해는 부산 앞바다에서도 상어가 나왔지?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4일에 부산이 태동계 주변과 네. 7월 12일에 영도 주변 해상에서 공격성이 강한 악상어가 잡혔고 9월 15일과 27일에는 청세리상어와 청상아리가 각각 잡혔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렇게 상어가 출몰하지 않는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해안 수온이 증가하면서 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방어, 정갱이, 고등어 등이 동해로 많이 유입에 따라서 먼 바다에 서식하던 상어들이 동해 연안까지 들어와 먹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혼재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상어가 종류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이 상어가 어떤 상어인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포악 상어 비율이 늘었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한 49종의 상어가 서식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포악상어는 11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두투차나 까치상어는 크기가 좀 소형 상어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동해안에서 많이 혼합된 상어가 청상아리, 청세리상어, 악상어는 대형 상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연구사님 가장 이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는 이게 일반인들이 해수욕을 하다가 상어를 마주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 이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상어는 일반적으로 네. 어느 정도 깊이의 수심에 서식하기 때문에 여름철 해수욕을 하다가 상어를 만날 확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도 만에 하나 상어를 발견하게 되면 네. 신속하게 물 밖으로 대피한 후 네. 안전 요원이나 해경 등에 신속히 알려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일반인이 해수욕하다가 상어 만날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공격성이 있는 상어를 만약에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만났다 했을 때 공격을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공격성 있는 상어조차도 사람을 무조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만약에 상어를 발견하거나 네네. 마주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지 말고 네. 정신만 똑바로 챙기면 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며 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속담처럼 무조건 반드시 정신을 차리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사님도 근데 바다에서 이렇게 연구 때문에 나갔다가 상어 마주친 적 있으십니까?
진짜 이제 조사하다가 가끔 만나기는 하긴 하지만 예. 만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상어를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급격한 움직임은 상어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놀라서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면서 허겁버져 물을 튀기면 안 됩니다. 만약 상어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면 네.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상어의 민감 부위인 주둥이, 눈, 아가미를 손이나 물건으로 밀어내면서 예. 그리고 상어는 비켜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연구사님도 그렇게 대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있으면 이제 안 상어를 되지. 만나지는 예.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그렇게 않았기 직접 딱 때문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신 거군요. 우리가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죽어 있는 개체가 이제 발견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 이제 그 살아있는 상어를 물속에서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래 일반인이 만날 확률은 적어도 배를 타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어민들은 상어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분들은 어째 대처를 하십니까? 지금 발견되는 상어의 대부분이 어민들이 이제 조업하면서 혼내되는 상어들입니다. 네. 어민께서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구멍 걸린 상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에 네. 막대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상어를 발견하시면 즉시 해경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죽은 신용을 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하려 오는 어민에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흡한 조치로 공문에 걸렸던 네. 상어가 빠져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어민이나 서핑 등 내적객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다 환경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동해로 상어가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이면 이제 동해의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동서남해, 먼발에는 상어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먼발에 활동하던 대형 상어들이 동해 연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이제 바다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동해안에서 상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상어가 급증하는 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는 이 상어류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상어 출현 통계입니다. 예. 어떤 시기에 어떤 상어들이 어느 지역으로 출몰할 것인가에 대한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수산과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초에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상어류 분포 조사 등에 대한 현황 대응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안 주요 수협에서 입항되는 대형 상어를 연구소로 가져와 기본적인 생물학적 조사는 물론 상어가 뭘 먹고 있는지 상어의 나이를 추정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상어 출현 분포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올해에는 동서남해의 해수 속에 있는 상어의 피부 조직이나 유기물을 이용하여 환경 기인을 분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동서남해에 출현했던 상어의 종류와 분포 범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김맹진 연구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